(1989년 11월) 역사의 급류는 이미 균열 조짐이 있던 소비에트 블록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베를린 장벽에 시민들이 올라간 모습은 이 사건의 영원한 상징이 됐다. 충격은 끝나지 않았다. 2년 뒤 공산주의의 본고장에서 시민들이 레닌 동상을 끌어내린 것이다. 이 장면도 소련의 영원한 상징이 됐다. 이 2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두고 누구는 충격이라 했고 누구는 필연이라 했다. 사건의 전말은 모스크바에서 4,000km 떨어진 지중해 몰타 해안에 폭풍우에 난타당한 선박 2척에서 시작된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조지 부시가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코믹한 상황이었죠. 폭풍우는 오고 선박 2척은 서로 못 만나고 부시도 멀미하고 고르바초프도 멀미하고 가관이었죠. 당시 전 세계를 움직인 양대 초강대국 원수들은 이 경랑의 바다에서 만났다. 1년 전만 해도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가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고 양국의 핵무기 경쟁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부시도 레이건의 정책을 따를까? 1985년부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당시 54세였다. 당 지도부의 젊은 피를 수혈한 그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했다. 대외적으로는 철의 장막을 걷어낸 덕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소련의 위성국들이 독자 노선을 걸었다. 대내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두 개의 혁명적 슬로건을 내걸고 민주화를 추진했다. 글라스노스트는 언론의 자유를, 페레스트로이카는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개혁을 뜻하는 말이다. А то все говорят, а что такое перестройка? Что такое перестройка? Свое дело делать честно. Главная перестройка. Помогать, чувствовать плечо друг другу, так как при социализме. 하지만 1989년까지 별 성과는 없었다. 소련 사회에 숨통이 트인 건 맞다. 언론 검열도 폐지됐다. 개인의 자유가 더 존중되고 무분별한 정치 탄압도 사라졌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몰타 정상회담은 이 시기에 열렸다. 몰타 회담을 할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극도로 입지가 약화돼 있었지요. 고르바초프의 1차 목표는 미국과 핵무기 군축에 합의하는 것이었다. 도덕적 명분 외에 경제적 이유도 작용했다.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면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에 도움이 되고 소련 국민의 삶도 나아지기 때문이다. Холодная война, в которую были втянуты не только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а вообще весь мир. По 10 триллионов израсходовали мы и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долларов на гонку вооружений. Вы представляете, что можно было сделать за это? Буш сказал, что мы не считаем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своим противником. Я это же сказал в ответ. Обменялись рукопожатиями,
вот такими жестами, такими заявлениями была закончена холодная война. Уж вопрос, как мы использовали эти открывшиеся возможности, это более сложный вопрос. 이렇게 변화된 정세 속에서 빌뉴스를 방문한 고르바초프는 리투아니아 독립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를 만났다. 고르바초프 부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파악하러 왔다. 리투아니아도 소련에 합병된 영토였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처럼 1940년 소련에 합병됐다. Сергей Горбачев, ну, даже вот когда он приезжал сюда, я все время его сопровождал, и на улице, и на площадях, и на встрече с интеллигенцией, такую собирали мы. И когда он задал вопрос, что вы хотите выйти из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зал 500 человек, да, говорят все. А что ответить? Я понимаю его ситуацию. Да. 모스크바로 돌아온 고르바초프는 동지들 앞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다. И вернуться на политбюро, говорили с восторгом. Все в порядке, они хотят вместе с русскими быть в состав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икаких проблем нет. А через 2 месяца Литва уже начала борьбу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소련 역사상 최초로 공화국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다른 곳까지 전염되면 큰일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시간을 들였다. 원칙을 지키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그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중시했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특기이자 강점이기도 한데요. 그건 바로 도덕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죠.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력을 혐오하셨어요. 언제나 그분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바로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고르바초프는 최고 인민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된다.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다당제를 도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였다. 모든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했죠. 그건 고르바초프도 거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급진적 개혁보다 개선하고 보완하는 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저한테 이렇게 경고했죠. 조심하게 알렉산드르. 당이 얼마나 괴물 같은지 아나? 자칫하면 통제가 안 되니 조심해야 할 거야. Эта система не получалась. Она сама себя как бы изжила. Но это ясно, это диктат был. Тотальный контроль партии, тотальный контроль команд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истемы. Иди и занимайся, чем занимался. То есть всякие попытки людей начать эти перемены, они упирались в сопротивление номенклатуры. И вот это нарастало. В КПСС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она возглавляла перестроечные процессы, она начала тормозить все.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оформления... 당시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하더군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솔직히 전 지금의 유럽연합 같은 걸 생각했어요. 그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경제를 개혁하는 500일 계획을 짠 겁니다. 전 그들을 맹비난했죠. 당시 야블린스키와 고르바초프를 의회에서요. 말이 됩니까? 500일 안에 어떻게 시장 경제로 이행을 한다는 겁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500일 안에 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요.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졌다.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 가능한가? 계획 경제 안에 시장 경제를 포괄할 수 있을까? 페레스트로이카가 그 답이라 여겼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시장의 경쟁 원리 도입은 실패했다. 가격은 고정됐고 갓 독립한 생산자도 굳이 싸게 팔 필요를 못 느꼈다.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고 진열품도 줄었으며 모든 물자가 부족해졌다. Все, отработали смену, идем, уставшие. В магазинах ничего нету. Бегаем, как эти самые...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ту. С утра вот разберутся... Можно понять. Нет. Ведь писали, мы не один раз писали с этого цеха. Я думаю, мы это вопрос не Михаил. 그때 이미 생필품 가격의 자율화를 주장하셨지요. 대통령이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시간이요. 예? 그럴수록 서류에 서명하기 바빴어요. 고르바초프는 결국 못 버티고 이 개혁을 포기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루블의 가치는 붕괴되고 달러가 기준 통화로 암거래됐다. 모스크바 거리엔 전에 없던 거지들이 등장했다. 월급이나 연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 고르바초프 자신도 이 계획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한다. Да и сейчас все. Но это глупость за 500 дней осуществить переход из одной системы в другую. Не получалось этого. Не получалось. 그 여파는 너무 커서 1990년 5월 1일 소련 역사상 최초로 국가 원수가 군중들의 야유에 밀려 붉은 광장 앞 연단을 떠났다. 바로 이때 고르바초프의 정적이 전면에 나선다. 보리스 옐친이다. 옐친은 효율성과 직설적인 태도로 당시 중요한 지방의 당서기는 물론 모스크바시의 제1서기까지 역임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개혁 의지를 맹비난하면서 직위 해제된다. И здесь я должен сказать, в принципе, Ельцин – это наша ошибка общая. Все, ходили мы брать, не брать его. И сказал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да это наш человек, надо его брать. Этот человек не будет сопли разводить, там-то, будет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Ну, взяли. Чем закончилось, это известно. Он почувствовал, что у него ничего не получается. 최고회의 선거에서 다시 대의원이 된 옐친은 개혁파들 앞에서 틈만 나면 고르바초프를 공격했다. 의회에서도 공격은 계속됐다. Настал момент дать обществу объективную картину ситуации. И это должен был сделать 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Горбачев, объявивший перестройку и имеющий, конечно, отношение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ее кризису. Это предлагалось, но не было. 경제정책의 실패로 고르바초프의 외교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련군의 동독 철수뿐 아니라 훨씬 중요한 문제에서도 진지한 타협 없이 서방 세계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부시 행정부는 고르바초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거잖소.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독일의 통일은 역사의 정의니까요. 그런데 통일된 독일은 어떻게 하죠? 어느 쪽에 포함을 시킬까요? 한 가지 방법은 독일을 나토 통제하에 두는 거였는데 고르바초프가 좋아할 리 없었죠. 너무 지나친 항복, 지나친 양보니까요. 그때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건지 제안을 받은 건지는 몰라도 독일이 나토에 들어가면 나토는 동쪽으로 가지 않는다. 나토는 독일에서 멈춘다는 말이 나왔죠. 고르바초프는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건 실수였어요. 미국을 믿지 말았어야죠.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도 나토 가입을 원했다. 이렇게 나토는 소련 국경까지 세력을 확장한다. 고르바초프의 입지는 점점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당 28차 전당대회에서 다시 서기장으로 선출된다. 강경 보수파는 소수였다. 그런데 갑자기 보리스 엘친이 공산당 탈당을 선언한다. 옐친이 그렇게 화가 난 건 난생 처음 봤습니다. 안색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했더군요. 공산주의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저지였으니까요. 예, 지금의 자신을 만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모든 것과 결별하는 순간이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당시 크렘린 전당대회장을 보면 옐친은 뒤쪽에 있습니다. 이 권력의 심장부에서 복도를 걸어나가고 있지요. 조금 전만 해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요. 사실 그 걸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걸음이었지만요. 1990년 가을엔 개혁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500일 계획을 포기해서죠. 또 강경 보수파들도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매달리느냐였죠. 모두 등을 돌리는 바람에 혼자 공중에 붕 뜬 상태였어요. 이 공백을 메우려면 고르바초프의 결단이 필요했다. 정치적 개인적 이유로 옐친과 함께할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일당 독재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한 보수파들과 연합했다. 그해 가을 강경 보수파와 열림 내각을 구성한 그는 보리스 푸고를 내무장관에, 디미트리 야조프를 국방장관에, 블라디미르 크류츠코프를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직에 앉힌다. 또한 강경파에 대한 양보로 겐나디 야나예프를 부통령으로, 발렌틴 파블로프를 총리로 임명한다. 너무 충격적인 방향 전환이라 고르바초프의 최측근인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도 사임을 한다. Наступает диктатура, заявляю со вс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Никто не знает, какая это будет диктатура и кто придет, что за диктатор и какие будут порядки. Я хочу сделать след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Я ухожу в отставку. Пусть это будет протестом моим против наступления диктатуры.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И после меня выступил Горбачев. Нет никакой угрозы. Если это реальная угроза, почему я не знаю? А у меня были точные данные. Знаете, в чем дело? У меня работали очень в системе МИДа, примерно 30-40% были работни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о были очень грамотные, очень образованные ребята. Все узнавали. Естественно, меня информировали. А Горбачев не поверил. 모스크바에서 입지를 다진 공산당 보수파는 발트 제국에서도 공세를 강화한다. 빌뉴스와 리가의 거리를 점령한 그들은 연방에 남자는 시위를 한다. 이들은 독립주의자들과 충돌했고 긴장이 고조됐다. Такие митинги по 100-150 тысяч людей набиралось, не видно, где кончается толпа, за горизонт уходила. Некоторы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люди в Москве мне предлагали, мы предлагаем все средства, которы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аглушить национальное это движение, эту инициативу, этого Саюдиса. Но я сказал, никогда не воспользуюсь этим. 빌뉴스에서 내란의 조짐이 보이자 특공대가 투입돼 모스크바의 명령을 기다렸다. 대통령은 야조프 국방장관한테 말했죠. 빌뉴스 사태가 장기화되기 전에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지 않겠소, 장관.
민족주의자들을 진압해야지. 대체 뭐 하는 거요? 그러자 야조프가 대답했죠. 대통령님, 최고 군사령관은 당신이니 공문을 하달하세요. 그럼 내일이라도 TV 방송국뿐 아니라 다른 곳까지 다 진압될 테니까요. 대통령은 말로 하면 됐지. 뭘 또 하라는 거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한 거죠. 국가 고위층이 우물쭈물하는 동안 사태는 더 악화됐다. 소련의 정예 공수부대가 빌뉴스 방송국을 포위, 민족주의자들에게 발포했다. 14명이 죽고 700명이 부상당했다. 라트비아 리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4건 일어났다. 고르바초프는 전임 국가 원수들과는 달리 즉각 대응했다. Трагический оборот, в который вылилось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в Литве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в Риге, я, как и все, глубоко переживаю, выражаю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кого затронула эта беда. 소련의 민주화를 조금이나마 앞당기고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르바초프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소련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국민투표였다. 소비에트 연방의 존속 여부를 묻는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새로운 연방조약이 맺어질 예정이었다. 투표 결과 76%가 찬성했다. 같은 날 러시아에서만 또 다른 국민투표가 있었다. 투표자 중 70%가 보통선거로 러시아의 대통령을 뽑는 데 성했다. 6월 16일 보리스 옐친은 선서를 한다.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모스크바의 권력은 이제 둘로 나뉜다. 고르바초프로 대표되는 소련 세력과 옐친을 따르는 러시아 세력이다. 이들은 러시아인의 희망을 대변했다. 물론 두 사람은 앙숙이었죠. 하지만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노선 차이는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이 아웅다웅한 건 권력 때문이었죠. 서로 1인자가 되려는 욕심이에요. 따지고 보면 둘 다 권력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일 옐친이 서기장이었다면 공산당이 강화됐겠죠. 우스운 얘기지만요. 이 투쟁에서 경제 문제가 고르바초프의 발목을 잡는다. 경기 침체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온 상황에서 난국을 타개하려면 서방 세계에 기대해야 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 원조를 얻어내기 위해 런던에서 열린 선진국 G7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특이한 간청을 합니다. 들어보시오. 난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했어. 당신들 말대로 전문가를 초빙했고 가격을 자유화하라고 해서 했고 시장을 풀라고 해서 풀었는데 지금 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도와주시오. 당신들이 안 도와주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청을 했는데 놀라운 건 회담을 주최한 영국의 태도였죠. 고르바초프를 칭찬하고 같이 산책을 한 다음 놀랍게도 의장은 우리가 돕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발목을 잡힐 수는 없으니 후임자한테도 단환을 지급하자. 물론 이건 비유였지만 좀 놀라웠죠. 고르바초프가 곧 무너질 거라는 전제하에 도와주자는 얘기였으니까요. Well, they preferred Yeltsin. Yeltsin was a brutal, tough leader, very much opposed to democracy, who they thought could keep Russia under control. Gorbachev is moving toward, he could have attempted to lead Russia towards democracy, social democracy, independence, in ways that the West didn't prefer. They'd much rather have a harsh, tough
dictator who'll do what they want. G7이 고르바초프한테 엄청난 재정 원조를 한다고 칩시다. 경제와 금융, 신용 원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쿠데타를 합니까? 감히 누가 고르바초프한테 반기를 들겠냐는 거죠. 만일 그가 2천억 달러의 재정 원조를 받아내면 쿠데타는 물 건너가죠. 런던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여름 휴가가 다가왔고 반란이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다. 탄탄하고 조직적인 쿠데타 움직임이었다. 오랫동안 쿠데타를 준비한 이 소수정예는 모두 고르바초프의 측근이나 장관들이었다. 1990년 12월부터 거사를 준비했죠. 그때까진 다 같이 모이는 걸 서로 자제했습니다. 위원회 모임이 열리거나 하면 서로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국가의 몰락을 막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우린 소련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 한 거니까요. 더군다나 3월 국민투표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방 해체를 반대하고 있었고요. 쿠데타 가담자들은 고르바초프의 새 조약을 맹렬히 반대했다. 소련이 독립국들의 연방체가 되면 각자 독립하려고 할 게 분명했다. Целью закончилась эта вся работа в Новоогарево, и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проект нового союзного договора. То есть главные вопросы были как бы подошли к их решению. Они увидели, что все, время уже назначен был день подписи союзного договора. 20 именно августа первыми должны подписать были Россия, Белоруссия. 8월 18일 고르바초프는 아내 라이사와 가족들을 데리고 크리미아 반도의 별장으로 휴가를 떠난다. 쿠데타는 이때 일어났다.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계신 별장의 전기와 전화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별장에 온 군사들 말로는 상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만 말하더니 전기와 전화를 모두 끊고 별장을 떠났어요. 한편 소련 해군 순영함들은 보란듯이 해안을 정찰했다. 별장에 있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잠시 뒤 쿠데타 세력이 보낸 장관과 당원들이 대통령 별장으로 온다. 그들은 태연하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했다. 쿠데타를 옹호해달라는 뜻이었다. 고르바초프는 헌법 정신을 언급한다. Если они приехали туда, я сказал, собирайте съезд, собирайте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вы будете выступать и предъявлять счет, и я скажу все, и пусть решает, как положено. Нет, подпишите заявление, что вы уходите в отставку было, и так далее. Путч, прежде всего, встретился с моим сопротивлением и не получил поддержки. Они хотели именно этого добиться от меня. Ну, а дела пошли вот таким образом. 하지만 쿠데타 가담자의 증언에 따르면 8월 18일 포로스에서 고르바초프가 보인 행동은 매우 달랐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르바초프 본인이 편지를 써준다고 했죠. 의장한테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라고요. 펜이랑 종이를 꺼내더니 의장한테 뭐라고 몇 자 쓰다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써줘야 하지? 당신들이 직접 의장한테 소집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고르바초프의 행동을 암묵적 지지로 받아들인 가담자도 있었다. 제 생각엔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속으로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쿠데타로 옐친을 잡으시오. 그자의 발목을 잡아서 마음대로 던져버리시오. 물론 대놓고 말한 건 아니지만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쿠데타 세력은 고르바초프의 공식 인가 없이 모스크바로 입성해
사태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Déclaration des dirigeants soviétiques. Étant donné l'incapacité pour des raisons de santé de Mikhail Gorbatchev à remplir ses fonctions de président de l'URSS, conformément à l'article 127 alinéa 7 de la Constitution, l'état d'urgence est institué. 야조프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500대의 탱크가 모스크바 시내를 점령했다. 이들은 대사관과 방송국 같은 전략적 장소들을 접수했다. 러시아 국회의사당 건물도 포위했다. 쿠데타 세력의 검열이 시작됐고 시위와 야간 통행이 금지됐다. 이들은 옐친과도 접촉한다. 하지만 옐친은 동참하기를 거부했다. 그때 우린 옐친 대통령 저택에 모여 있었어요. 대국민 성명서를 작성하려고요. 모두 머리를 맞대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적절한 문안을 생각해냈지요.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강탈당했으니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반역자란 내용이었지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 3일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요.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 이들이 반역자임을 알리는 성명이자 나아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리려고 만든 성명이었어요. 탱크로 포위된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자 옐친도 탱크 부대원과 얘기를 하러 온다. 대부분 신병들이었다. 저야 옐친 대통령을 말렸지요. 잘 아시는 분이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저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요. 너무 무모한 짓입니다. 지붕이나 발코니에 누가 매복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올라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획 돌아서며 어서 성명서나 달라고 하더군요. 성명서나 줘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고 한 5분쯤 됐을까요? 탱크에 올라가더군요. 우리도 몇 명 따라 올라갔지요. Радио не дают. Тихо! Я зачитываю.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В ночь с 18 на 19 августа 1991 года отстранен от власти законно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се это заставляет нас объявить незаконным пришедший к власти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комитет. 옐친의 성명은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 시위대는 그를 따랐고 탱크 안에 있던 젊은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일이 점점 틀어졌죠. 옐친과 그 측근 때문에요. 포포프도 그렇고 소부체크도 그렇고 모두 다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들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군요. 이들은 국회의사당 앞으로 10만 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탄 배는 침몰했죠.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오후 5시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야나예프를 비롯한 5명이 기자회견을 했다. 모두 고르바초프가 임명한 장관이나 당의 고관들이었다. Я хотел бы сегодня заявить о том, ч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чрезвычайному положению в СССР полностью отдает себе отчет в глубине поразившего нашу страну кризиса.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у нас нет ин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принять решительные меры. 크리미아 별장에 구금된 고르바초프 일행은 TV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쿠데타 세력의 의도를 깨닫는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르바초프는 캠코더로 성명을 녹음한다. После прослушан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товарища Янаева и других членов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чрезвычайному положению, я понял, что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страны, мир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ведена в заблуждение. Я заявляю, что все, что касается состояния моего здоровья, это обм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обмане совершен анти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переворот. Законный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отстранен от исполнения сво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Более того, дача в Крыму, где я нахожусь на отдыхе, окружена войсками, я нахожусь под арестом. 보리스 옐친은 시위대 보호를 받으며 의회에서 밤을 샌다. 덕분에 국내외에는 지지자가 늘어난다. 시민들이 탱크 주변에 방어벽을 친 덕분에 명령을 하달받지 못한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다. 쿠데타 세력도 우왕좌왕하다가 한 명씩 발을 뺀다. 우리 국가 비상사태위원회 사람 중 그 누구도 국민을 향해 발포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전도 유혈 사태도 없었다. 탱크는 밤을 틈타 철수했다. (8월 21일) 아침 계엄령이 거치고 쿠데타 세력은 항복한다. 시민들은 철수하는 탱크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제 고르바초프를 불러들여야 했다. 겁에 질린 쿠데타 주도자들은 크류츠코프 등을 크리미아로 보낸다. 고르바초프 곁에서 어떻게든 이 소란의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소식을 들은 옐친은 이들이 또 반역을 꾀할까봐 루츠코이 부통령에게 고르바초프를 데려오라고 한다. 국제사회에 고르바초프의 구세주란 인상을 주고 국내에 있는 대사들에게도 자신이 실세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고르바초프는 내키지 않았지만 옐친이 보낸 비행기를 탔다. 옐친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말도 제대로 못하셨겠어요. 온몸을 떨고 계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곧 모든 걸 잃을 거란 걸 아셨으니까요. 이번 쿠데타의 진정한 승자인 옐친파가 고르바초프를 맞으러 공항에 나왔다. 고르바초프의 표정은 담담했다. 부인과 손녀딸은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쿠데타를 맹비난한 그는 자신을 풀어준 이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за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россиянам,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и Борису Николаевичу Ельцину, которые решительно встали на пути этой авантюры. 고르바초프를 누르고 1인자가 된 옐친은 페레스트로이카와 민주주의의 구세주임을 자청한다. 최고인민대표회의장에서 옐친은 정적에게 결정타를 날린다. 고르바초프의 측근들이 어째서 쿠데타에 연루됐는지 정확한 해명이 없는 한 러시아 공산당의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법령을 들고 나온 것이다. 어떤 대의원은 한술 더 떴다. чт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должна быть расформирована как преступ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у что же, вопрос поставлен
в предельно откровенной форме, отвечаю, в предельно откровенной форме. Когда вы говорите партию запретить как преступ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не могу согласиться. Запрещать Компартию, это, я вам прямо скажу, будет ошибкой со стороны такого демократичного 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Поэтому точно ли названо указ?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보리스 옐친이 연단으로 다가와 법령의 공동 서명을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은 거절했다. 옐친은 다시 요구했고 고르바초프는 다시 거절한다. 옐친은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Для разрядки разрешите подписать указ 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Компартии. Указ подписан. 전국의 TV로 생중계된 이 장면은 제국의 붕괴를 앞당겼다. 단 몇 주 만에 발트 제국들의 독립선언이 이어진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까지.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미약하나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시아 공화국들과의 끈을 유지해 경제연합을 만들 생각이었다. Но он же не кончил. Вышли на новый союзный договор, и он участвовал, и завизировал. Опубликовали, разослали во все республики этот договор. А он за спиной готовил Беловеж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실제로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스 숲속에선 이들의 밀약이 있었다. 옐친과 함께한 이들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대표인 스타니슬라프 슈스케비치와 레오니드 크라브추크였다. 옐친이 이들과 맺은 새로운 정치-경제 연맹은 고르바초프의 조약과 대통령으로서 그의 위상을 무력화시켰다. Bez jego, bez prezydentów Szuszkiewiczów i Ukrainy, no nie byłoby faktu rozwiązania. Gdyby nie było faktu rozwiązania, to byłoby w dalszym ciągu zdarzeń powolne odbudowanie, ale jednak tamtego układu. 고르바초프는 모든 걸 잃고 끝까지 치욕을 당해야 했다. 그해 12월 카자흐스탄의 알마-알타에선 옐친이 만든 새로운 경제연합 CIS에 11개 공화국이 참가한다. 이로써 유명무실한 소련은 사형 선고를 받는다. 고르바초프도 퇴장한다. Главное, на что ушло, наверное, половина времени, каким быть союзом. Поэтому это, конечно, была ошибка. Э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 общем-то, не глупый, более того, и смелый, у него, так сказать, и мысли были. Но это авантюрист. 크렘린에서 고르바초프의 입지는 협작군 옐친에 의해 급속히 잠식되고 있었다. 관료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개혁을 진심으로 바랐던 고르바초프였다. 70여 년간 소비에트 체제에 뿌리내린 공포를 과감히 깬 이 남자를 국민들은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겁쟁이라 비난했다. 정말 그렇게 나약한 분이었다면 어떻게 페레스트로이카를 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그 많은 걸 바꾸지요? 글라스노스트로 사회를 민주화하고 의회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 제도를 바꿨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억압을 끝내고 냉전을 끝내는 게 가능했을까요? 어때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평가를 받았는지 아시겠죠? 1991년 12월 25일 오후 7시 모두에게 버림받은 고르바초프는 사임한다. Сограждане,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고르바초프가 사임장이한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에 크렘린 궁전에서 소련의 국기가 내려진다. 20세기의 가장 큰 제국에서 74년 동안 나부끼던 이 국기는 러시아의 3색 국기로 교체된다. 민주주의와 세계적 군비 축소, 인권 존중을 기치로 내건 새 시대가 열렸다. 이후에 열린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